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관계의 기본이지만 과도한 신뢰는 오히려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왜 그때 저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까? 라는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신뢰와 경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속임수에 휘말리거나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만 보고 믿음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데도 빠르게 신뢰를 줘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음은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 상대방이 행동과 태도를 꾸준히 관찰해야 진정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믿으려고 할까요? 그것이 편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과도한 신뢰는 때때로 큰 위험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의심은 나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상대방의 행동과 일관성을 통해 천천히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신뢰 기준을 다시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나의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시작이자 기반이며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질 때, 그리고 그 신뢰의 경계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거나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 결국엔 실망을 안겨주었던 기억 말입니다. 신뢰란 단순히 상대를 믿는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뢰는 상대의 행동, 말, 태도를 꾸준히 관찰하고 그 일관성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말만 보고 빠르게 신뢰를 주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신뢰를 주었다가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1. 왜 경계가 필요한가? 경계는 신뢰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는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의 시간과 감정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세우면 상대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관계에서 경계가 흐려져 혼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경계는 거리 두기나 차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는 상대와 나를 지키며 서로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를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 신뢰를 성급히 주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믿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관계에서
신뢰를 주는 속도가 적절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너무 빠르게 믿음을 주었다고 느끼시나요? 신뢰를 천천히 쌓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신뢰를 천천히 쌓아가며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뢰와 경계가 균형을 이루면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방을 믿으면서도 내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반대로 신뢰만 있고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 신뢰와 경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불균형이 느껴지나요? 신뢰와 경계의 균형은 우리가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상태는 관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결국 신뢰와 경계는 관계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두 가지 축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지나치게 빠르고 경계가 부족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내가 주는 신뢰가 적절하게 형성되고 있는지, 내가 설정한 경계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관계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이나 겉모습에 기대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말보다 행동에서, 태도보다 일관성에서 드러납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말보다 행동을 믿으세요. 진정성은 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게, 내가 중요해 같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한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이 일관적인지를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속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큰일이 아닌 사소한 일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작은 부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사소한 일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된 태도로 나타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거나 사람들 앞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면 진정성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타인에게도 존중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진정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타인과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정성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려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성 있는 사람은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결국 상대방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닌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일관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속아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는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꾸준히 관찰해 보세요. 진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의 진정성을 차분히 살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너무 믿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신뢰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신뢰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과도한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과도한 신뢰는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큰 감정적 충격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배신감과 상실감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한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믿으면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쉽게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도움을 주거나 투자하는 일이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서 관계마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신뢰는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면 상대방은 이를 당연시하거나 오히려 나의 믿음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믿었는데 왜 상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은 결국 관계의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신뢰하면 우리는 자신의 판단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믿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의 감각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그때 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신뢰는 때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경고할 때 이를 무시하고 상대를 더 신뢰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 신뢰가 과도해질 때 우리는 상처받고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신뢰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계를 돌아보세요. 내가 주는 신뢰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신뢰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경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너무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의심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심은 불신과 다릅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를 점검하며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의심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와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왜 그때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의심은 이런 후회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의심은 신뢰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의심을 없앨 만큼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은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작은 의심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상황에서 의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이 모순되거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적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건강한 의심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건강한 의심이 없는 관계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신뢰는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침해하거나 심지어 나를 이용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의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대방의 진정성이 어떤지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관계에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강한 의심은 이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심은 나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때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건강한 의심은 오히려 신뢰를 더 단단하게 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관계에서 건강한 의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신뢰와 의심이 균형을 통해 나를 더 잘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신뢰는 관계의 기본이며 경계는 그 신뢰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때로는 상처와 손실로 돌아올 수 있기에 건강한 의심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정성은 말보다는 행동과 일관성에서 드러나며 과도한 신뢰는 우리가 경계를 잃고 상처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심은 관계를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천천히 관찰하며 진정성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와 의심, 그리고 경계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관계에서 신뢰와 경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